네, 오늘 영상도 감사일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일 것 같아서 일단 빠르게 감사일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분이 이거 PDF로 줄 수 있냐, 나는 그 굿노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적어서 온라인으로 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는데, 그분들을 위한 템플릿은 네, 한번 고민 중이고요. 그 감사일기 관련해서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감사일기를 못 받으신 분들은 그 배송 송장에 입력되는 주소에 좀 문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5분 정도가 1차에 입금을 해주셨지만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그 인식이 안 돼가지고 그 우편 번호가 출력이 안 되고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받으셨다면 아마 그분들이실 거고, 제가 월요일날 그 리스트를 받고 못 받으신 분들께 따로 좀 공지를 드릴 예정이니까 속상해하지 마시고 5월 중에 저희가 2차로 배송을 할 예정이라서 지금 남은 물량은 충분히 있으니까 네,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기 4권 사셨는데 한 권 쓰는데 얼마나 걸려야 되냐면 2주, 매일 쓰시면 2주고요. 조금 이렇게 뜨문뜨문 쓰시면 3주 정도, 4주 정도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감사일기의 겉표지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지만 어디가 앞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제 하얀색 펜을 사서 이렇게 좀 씌워놨고요. 일단 첫 장을 좀 넘겨볼게요.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좀 넘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장을 딱 넘기면은 아무것도 없죠. 한 장 더 넘길게요. 넘기면은 네, why. 왜 지금 변해야 하는가. 이 감사일기 앞에 why가 들어간 이유는, 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맨 앞에 피셨어요. 맨 뒤에 한번 펴볼게요. 맨 뒷장 펴시면, 이렇게, 변화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인생이 어떤 포인트에 있던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싶다. 조금 더 변해보고 싶다. 뭔가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이 뭔가 좀 더 단단해지고 그 마음이 정말 꽉 차오르는 동기부여가 되도록 만드는 용도로 만든 게 이 감사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조금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자, 이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걸음을 내디딜 때가 됐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그래서 진짜 이 책의 감사 노트의 이름은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넘겨서 들어가 볼게요. 자, why, 왜 지금 변해야 하는가라는 걸 보면 정말 간단한 몇 가지만 넣었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목표를 달성하는 5년 뒤 나의 모습입니다. 자, 목표를 달성하는 5년 뒤 나의 모습에 대해서 적으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넣어놨어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페이지의 취지가 들으면 진짜 어처구니 없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길게 해놓고 저희의 의도는 뭐냐면 5년 뒤 나의 목표를 쓰라고 했는데 내가 2-3줄도 쓰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어떻게 보면 좀 웃긴 발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5년 뒤에 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99%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글로 적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22살이라면 27살을 꿈꿔야 되겠고, 27이라면 32를 꿈꾸고, 32이라면 37을 꿈꾸고, 40이라면 45을 꿈꾸는데, 우리는 한 번도 5년 뒤에 나의 모습이 이렇거나 혹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떤 답답함,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구나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빈칸으로 놔뒀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안 쓰셔도 되는 페이지세요. 왜냐면 이 페이지를 공란으로 두는 것이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약간 발상의 전환적 페이지로 저희가 첫 페이지를 넣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볍게 한 장을 넘기시면 바로 뒷장에 그것들을 실제로 해보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5년 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이렇게 제가 해놨어요. 자, 5년 뒤에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본다는 건 결국 나의 5년 뒤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 뭘 적어놨냐면 일, 직장, 매달 수입, 총 자산, 살고 싶은 지역, 지평수, 차, 학위, 언어, 자격증, 관계, 여행지, 건강 목표, 롤모델, 재능, 취미 등 이렇게 써놨어요. 자, 제가 이거를 오늘은 영상이니까 한 개씩 다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예를 들면 5년 뒤에는 이 일부터 할게요. 5년 뒤에 내가 현재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새로운 일을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그 분야를 개척해 둔 상태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뒤에 내가 현재 있는 직업을 계속 할지 말지부터 고민을 해가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5년 뒤에 나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가 될 거야 라는 어떤 일적인 목표, 5년 뒤에 나는 스마트 스토어 전문가가 될 거야 라는 목표를 여기다가 적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직장입니다. 자, 직장이랑 일이랑 뭐가 다르냐면, 사실 이 직장이라는 건 타인 밑에서 일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혹시 이직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넣어놨습니다. 직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어떤 뭐 패션 업계나 이런 거 이직을 하면서 조금 더 연봉을 올려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5년 뒤에는 나는 뭐 어느 회사에 가 있을 거야. 예를 들면 뭐 컨설팅에서 좀 탑3 안에 드는 기업에 가겠다. 약간 이런 목표가 있으실 수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꼭 별표 쳐놓으세요. 매달 수입 위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자, 저는 이 매달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년 뒤에 뭔가 꿈을 적을 때 매달 수입이 얼마가 되고 싶은지를 적으세요. 적을 때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 아마 영상의 힘이겠죠. 적을 때 현재 버시는 거에 무조건 못해도 미니멈 2배 이상 적으세요. 2배 이상 적으세요. 5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1, 2년만 있어도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내 연봉을 2배 이상 만들지 못하면 그 뒤에 5년 때에는 정말 새롭게 사셔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내가 200을 번다면 400을 적으세요. 이게 달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뭐 100점을 목표로 하지만 80점을 맞는 것처럼 뭐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는 2배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선 정말 2배 이상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그 세후 얼마를 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매년 목표를 조금씩 해요. 물론 목표를 정할 때 1년 단위의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 되면서 벌면 진짜 좋겠다. 딱 요 두 가지 마음이 드는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를 정하는 건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막 높은 걸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배의 수치를 적는 이유는 5년 뒤니까. 5년 뒤면 밥그릇만 해도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마음 편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총 자산 같은 경우는 금융, 부동산 이렇게 적어놨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조금 적어두시면 좋겠고, 뭐 적는 방식은 자유예요. 예를 들면은 뭐 현재 갖고 있는 주식이 2배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적으시는 거고, 또 하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목표이신 분들도 있겠죠. 뭐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5년 뒤에는 있었으면 좋겠다. 뭐 오피스텔을 2개를 사겠다. 뭐 토지를 사겠다. 뭐 건물을 매입하겠다. 뭐 이런 목표들이 있으실 수도 있죠. 그거를 적어주시는 거고요. 자, 살고 싶은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서울에 살지만 5년 뒤에는 뭐 어디 이제 외곽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5년 뒤에 나의 모습이 이제 어디에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인지도 이제 정해주시면 좋고, 만약에 여기서 계속 살고 싶으면 여기서 쓰시면 돼요. 자, 지평수. 저는 이제 그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현재 사는 집이 신혼 기준이라서 지평수가 이렇게 넓지 않아요. 그래서 좀 뭐 50평대에 살고 싶다, 60평대에 살고 싶다, 뭐 이런 5년 뒤에 나의 꿈을 적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차. 저도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예를 들면 5년 뒤에는 지바겐을 끌겠다. 뭐 이런 차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색깔도 적으세요. 뭐 정말 디테일, 가죽, 갈색 가죽으로 된 하얀색의 지바겐을 끌겠다. 약간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평수 얘기할 때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저는 가능하시면 구체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집 브랜드도 적으셔야 돼요. 뭐 자이다, 뭐 레미안이다, 뭐 이런 것들 적으시면 됩니다. 자, 언어 공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학위는 뭐 박사학위 이런 것들이고요. 자격증 혹시 준비하시는 거 적으시면 되고, 자, 관계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요 관계에도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까지 꼭 쳐주세요. 자, 여기에 이제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 같은 경우는 조금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적으셔야 돼요. 나는 나의 배우자와 행복한 금슬이 좋은 관계를 하겠다, 이런 것들도 적어주셔야 돼요.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여행지는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 나는 5년 안에 어디 나라를 가겠다, 이런 버킷리스트처럼 적어주시면 돼요. 건강 목표는 뭐 몇 킬로그램을 유지하겠다, 뭐 나는 뭐 이렇게 해서 뭐 바프를 찍겠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자, 롤모델을 적는 이유는 5년 뒤에 그 롤모델에 내가 얼마나 가까워졌는가를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롤모델과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 갖는 그 지표로서 그 사람의 현재 위치와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냐라는 보는 겁니다. 네, 이 책은 저희가 자체 제작한 감사 노트예요. 네, 재능, 취미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되고, 또 취미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취미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 취미 보이시죠? 맨 마지막에 취미 있어요. 자, 이 취미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왜 예전에 프랑스인의 행복의 기준과 우리나라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 뭐 중산층 뭐 이런 거 다른 그런 거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프랑스인들의 행복의 기준이 음악, 악기를 할 줄 아는 거다, 이런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자, 살면서 취미는 점점 더 중요해져요. 물론 30대 때들은, 뭐 제 주변의 30대들은 야, 취미할 시간이 어딨어, 돈 벌어야지, 일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30, 40대로 가면서부터는 인생을 점점 더 즐기고 내가 일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취미, 건강한 취미는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배워보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그런 거 다 적으세요. 나 피아노 배워보고 싶었어, 뭐 이런 거 적으세요. 저는 피아노를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적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공간 엄청 넓어요. 여기다가 마음껏 써주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 항목이 많아서 좀 오래 걸렸는데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 뒤에 변화를 만들어가는 1년은 나의 모습이에요. 자, 이거를 보면 되게 긍정적인 것 같지만 이 변화를 만들어가는 1년 뒤 나의 모습은 절대로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여기에 적는 것은 그 어려움, 내가 원하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평이하게 사시는 거 있죠? 지금 나의 모습대로 너 평생 이대로 살아도 돼 하면 인생이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새로운 도전 안 해도 돼, 힘든 거 안 해도 돼, 그냥 살면 돼,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꿈을 갖기로 결정하고 내가 뭔가를 하기로 결정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은 나한테 없는 것을 내가 추구하고 내가 되어보지 못한 삶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나라는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는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컴포트 존을 아예 벗어나 버린다는 개념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향해 달려가는 1년 뒤 나의 모습이 평온할까요? 뭐 차 타고 그냥 우우 가는 것처럼 무슨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노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섹션에는 어떻게 보면 화건이에요. 내가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나는 그거를 여전히 해내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다. 나는 그거를 해내고 있다. 나는 그 돈을 벌고 있다. 나는 그 차를 갖고 있다. 웃기게 적으면 나는 뭐 예를 들면 지바겐을 갖고 싶다 하면 나는 이때 1년이 지났으니까 지바겐 바퀴 4개는 내 거로 하겠다. 그 다음에 몸통을 사겠다. 이런 식으로 적는 한이 있어도 1년 뒤에 그것들을 깨가고 있는 과정을 기록해 주세요. 힘들겠죠? 그래도 기록하세요. 그거를 해낼 거라는 거, 그 힘듦이 나에게 올 거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좀 할만한 게 나옵니다. 네.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하루가 무엇인가요? 라는 책이에요. 책이 아니라 이제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시간 단위로 자세하게 적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 주변에 이거 적어본 사람 진짜 별로 없어요. 완벽한 하루라는 것을 적어본 사람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자, 완벽한 하루가 도대체 뭘까? 이 완벽한 하루는 여러분들이 놀고 먹는 완벽한 하루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크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기 싫은데 정말 더 하기 싫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완벽한 하루, 내가 해외여행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돈 펑펑 쓰는 완벽한 하루,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인간으로서 정신적 피로도가 없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오늘 죽어도 내가 아름답게 죽겠다라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 하루예요.
후회를 남기지 않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 하루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일에 대한 노동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깊은 교감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나를 즐겁게 하는 지식에 대한 탐구 및 어떤 대화, 어떤 지식을 확장시키고 지혜를 확장시키고 웃음이 있고 그런 어떤 만남들이나 자기 성장에 대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완벽한 하루라는 것은 내가 놀고 먹고 하는 그런 하루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하루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잠들기 전까지 시간 단위로 적어보세요라고 한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하루는 저녁 12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 7시에 화장실에 가서 양치를 하고 물 한 잔을 먹고 명상 15분을 하고 밖에 나가서 운동으로 조깅을 30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갔다 와서 건강한 식단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후에 깨끗하게 씻고 나간다. 이런 식으로 완전 정갈하게 딱딱딱딱딱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정말 하루가 알차겠다. 이렇게 정말 이보다 더 아침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라는 시간이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완벽한 하루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적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Y가 끝나고 이제 time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time부터 나오는 이 지면은 저희가 다 직접 만든 거예요. 이 체크리스트도 다 만들었고 아마 체크리스트가 제일 재밌겠죠. 자, 시간 관리 설명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바라는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과 똑같은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다. 성공을 만들기 전에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우리는 지금부터 시간을 새롭게 관리합니다. 1.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자기 성장에 사용한다. 세 번째, 의미 있게 활용한다. 네 번째, 올바른 시간과 몸을 위한 그것을 만들어가는 정신과 몸을 가다듬는다. 요거의 4가지 원칙입니다. 자, 체크리스트는 총 30점 만점이에요. 제가 다 직접 점수를 매겨놨습니다. 자, 나는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 알고 있다. 여러분들 뭐 직장 다니시면은 9 to 6로 일주일에 40시간 일하시겠죠? 요런 거고요. 캘린더를 운영하고 있다. 네, 1점입니다. 총 시간 구하는 거 쉽죠? 1점이에요. 낭비되는 시간을 조절하고 있다. 추상적이죠? 1점입니다. 네, 내 직업의 시간당 페이를 계산해 본 적 있다. 3점이죠. 네, 여러분들이 내 아이의 시간과 돈을 어느 정도 가치로 세상과 교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서 꼭 해보세요. 3점을 준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벌고 있는 돈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기여하고 있는 가치와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기상 루틴과 자기 전 루틴이 있다. 네, 요거는 뭐, 루틴이 있다는 거지 좋은 루틴이 있냐는 게 아니니까. 성장을 시간을 위한을 따로 빼놓는다. 자, 이거 완전 동기부여죠. 3점 좋습니다. 성장을 위한 시간을 따로 빼두고 계신지 저도 묻고 싶네요. 그 다음에 나는 내 컨디션에 지장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자, 이거는 자기 이해와 관련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딱 와가지고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쵸? 막 대학교 되면 얼마나 좋아요. 술을 마셨어요. 자, 근데 술이 이제 뭐 한 달쯤 마시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제 먹었는데 오늘까지 힘든 거예요. 그럼 이틀 동안 힘든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나의 컨디션에 지장이 되는구나라고 인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처음으로 인지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루틴 중에서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무엇이 나의 컨디션을 해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하죠. 8번입니다. 언제 업무, 공부 효율이 좋은지 알고 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뭐 아침형이다, 올빼미형이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그뿐만이 아니라 업무 효율이 가장 잘 나는 시간대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타이밍 때 중요한 업무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침에는 뭐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아이디어와 관련한 일을 하고 알람이나 이런 반복적인 것들은 이후에 처리한다. 이런 원칙이 있는 것처럼 언제 내가 공부 효율이 좋은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만큼 수면을 취한다. 수면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제발 적게 자는 걸로 자랑하지 마세요. 적게 자는 건 자랑이 아니라 실수입니다. 적게 자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일주일에 시간을 내어서 책을 읽는다. 최고입니다. 네, 시간을 내서 책은 항상
끼고 사시고 달고 사시고 뭐 자면서도 읽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리 앱을 다운받아 본 적 찾아본 적이 있다. 잘하신 거죠. 짧은 일기를 남기거나 세 줄 일기 여기도 뭐 이제 그런 개념이겠죠.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편이다.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몰입하는 편이다. 몰입 정말 성과의 핵심이 바로 몰입입니다. 목표를 계획한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요렇게 체크리스트를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총 평점이 나오세요. 근데 이게 뭐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어떤 잣대로 평가하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책의 목표처럼 나의 현재 상태를 인지시키는 것에 이 노트의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신다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요것도 이제 제가 최대한 편하게 만든 겁니다. 자, 지난 일주일이에요. 자, 이 책을 내가 목요일날 받았으면은 그 전 일주일에 스케줄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건데 의미 있는 시간, 무의미한 시간, 고정 시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18시까지 일하시는 9 to 6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기 고정 시간이라는 빗금 있죠. 여기 보입니다. 빗금. 빗금으로 여기 월요일부터까지 쫙쫙쫙쫙쫙쫙쫙쫙 쳐주시면 되세요. 자, 캘린더를 운영하시고 계신 분에게는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동그라미 치시는 거예요. 물론 주관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책을 읽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보내는 거랑 퀄리티 타임이 놀러 다니는 거 말고 퀄리티 타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는 시간 이렇게 내 인생을 더 낫게 만드는 시간이 즉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자, 그 외에 무의미한 시간 유튜브 보고 술 마시고 나가서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정신 차려보니 12시에 TV 보고 드라마 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빗금 동그라미 X 딱 요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여기 아래쪽에 왼쪽 페이지 아래에 있는 부분을 조금 체크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일주일에 자는 시간 빼고 깨어있는 시간이 얼마였는데 그 시간에 빗금친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었고 나는 사람을 몇 번 만났으며 이동하는 데에 얼마를 소요를 했고 혼자 나를 위해서 사색하고 나 자신과 하는 데이트를 보낸 시간이 이만큼이다. 그 다음에 성장을 위해 투자한 시간, 낭비한 시간 이렇게 다 적어보는 겁니다. 자, 요거를 매일 적도록 되어 있지만 매일 적기 힘드신 분들은 매일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는 매일 적는 게 좋기 때문에 넣는 거지 매일 적어야 하기 때문에 넣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약속해 주세요. 딱 한 번은 해봐 주세요. 딱 한 번만. 딱 제발 딱 한 번만 해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나의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쓰고 계시고 내가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를 인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체크하는 이유는 결국 인생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고 사실 시간이 좀 지나면 여러분은 의미 있는 시간들로만 인생을 가득 채우게 되세요. 그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있죠.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보다 몇 배나 빨리 변할까요? 정말 많이 변하면 정말 10배도 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10배를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도 안 되고 감사하다는 말도 안 쓰고 감사하다는 글도 안 쓸 테니까요. 그래서 정말 현실 자각을 하시고 정말 변하기 시작하시면은 순식간에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네, 구매에 대해서 제가 끝나고 좀 말씀드릴게요. 1차 배송은 끝났고 2차는 이제 5월 중에 다시 재오픈됩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쓴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저는 안 썼고 여기만 이게 조금 썼는데 자, 내부 구성을 조금 보면 오늘 꼭 해야 하는 일 3가지, 그 다음에 감사한 것 5가지, 꿈을 2번 적고 소리내서 읽기 요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렇게. 자, 이제 하나씩 좀 해볼게요. 자, 그 전에 제가 그 받으신 분들은 요런 클립을 보내드렸어요. 보이시죠? 자, 저희가 원래 페이서스의 로고나 느낌이 있는 그런 책갈피를 자체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거추장스럽고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쉽게 내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 클립을 골드로 해서 삼각형, 그리고 아마 삼각형이 다 소진돼서 이제 이후에는 원형으로만 나갈 텐데 그렇게 이제 내가 했던 데에다가 이렇게 클립을 끼워 두시고
언제든 피하실 때 클립을 잡고 편하게 피시면 됩니다. 약간 좀 아이디어 상품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요런 이게 집게도 제가 같이 보냈잖아요. 자, 이 집게의 효율 어떻게 쓰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책을 쓰다 보면 이렇게 벌어지세요. 왜냐면 저희가 예쁘게 하려고 여기다가 스티치를 박아놨어요. 떡제본이 아니라. 떡제본을 하면 이게 잘 안 벌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쓰실 때 편한 게 더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이게 가만히 두면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같이 보내드린 겁니다. 요거를 평소에 갖고 다니실 때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끼우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 되십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용도는, 자, 이렇게 했으면 이게 또 접혀요. 그러니까 쓸 때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쓸 때 얘를 이렇게 펴놓고 위에다가 이거를 껴놔요. 어차피도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뒷장만 이렇게 접어가지고 평평하게 해놓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너무 저는 편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 페이지에 내가 썼어요. 자, 그러면은 아침에 쓰든 저녁에 쓰든 이 페이지를 썼죠. 자, 그러면 내일도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클립을 이제 뺍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세요. 자, 내일 할 거. 자, 여기는 빈칸이어야 되겠죠. 아직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다시 끼워두고 이제는 앞에를 내려요. 앞에를 내려두고 저희 이제 꼬꼬핀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방 문 옆에다가 꼬꼬핀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냥 걸어놔요. 클립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까먹지 말고 하라고. 저는 이렇게 써요. 그래서 클립은 총 3가지 용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잡아주는 거, 내가 쓸 때 편한 거, 그 다음에 내가 까먹지 않도록 꼬꼬핀 다이소 가면은 엄청 쌉니다. 그래서 벽지에다가 이렇게 하나 설치해 두시고 이렇게 딱 걸어두면 이 고리에 딱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걸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저는 노트 샀을 때 감사일기라고 거창하게 써있는 거 진짜 싫어해요. 감사 노트. 아무것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노트지 뭘 쓰는지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는 거죠. 타인이 저한테 관심 갖는 거 엄청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끼우도록. 네. 네. 이번에 아마 만들고 좀 100일치 정도를 한번 만들어 볼까 싶기도 합니다. 크게 오래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자, 그러면 이제 매일 우리가 적는 그 컨텐츠를 좀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오늘 꼭 해야 하는 일 3가지입니다. 제가 감사 노트를 처음 설명했을 때도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정신적 피로감이라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일에서 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는데 끝까지 끝마치지 않으면은 굉장히 피로도가 커요. 그러면 피로도를 줄이려면 내가 오늘 일의 양을 선을 그어놓고 땅 따먹기 하듯이 정해두면 돼요. 그 작업이 이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3개를 꼭 해야지라고 하고 거창한 거 적지 마세요. 알겠죠? 내가 충분히 3개를 끝낼 수 있는 것부터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개를 적으면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이걸 보면 오늘 내가 이거를 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쓱쓱 크로스아웃 해버리면 정신적 피로도가 훨씬 낮아지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으세요. 아까 말했죠. 정신적 피로도는 끝나지 않은 일에서 오는데 아침에 쓰고 나간 이거를 보니까 내가 오늘 그래도 해야 하는 거를 어느 정도 끝냈구나 라는 생각에 이게 생각이 끊긴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일은 여러분들 등에 붙어 있어서 집 안까지 타고 들어옵니다. 이거는 그거를 강제로 끊어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요 곱게 하는 일 3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한 걸 적는 건데, 감사 노트 쓰시는 분들이 아마 감사 노트를 주문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 노트의 효능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연코 첫째, 가장 중요한 그 감사 노트의 효능으로 뽑는 것은 바로 부정적인 생각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이지 않은 생각을 할 때 사라지게 되고, 특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내가 집중하지 않도록 새로운 것에 몰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기왕이면 긍정적인 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 자, 감사는 내가 억지로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감사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되려면 인생에서 좋은 일이 생각보다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둬서 감사하는 인간의 그런 이게 본성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강제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재밌는 사실은 뇌과학자들은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감사한 거를 찾고 감사한 거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더 좋은 일들이 나에게 붙고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나를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내 일이 더 잘 되고 관계가 더 잘 풀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거짓말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거짓말쟁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감사 노트를 쓰시는 분들이 이거를 구매하는 이유, 저희가 고작 3일 만에 600부 넘게 팔아버렸던 이유도 감사 노트의 효능이 확실하기 때문이지 이 감사 노트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감사를 하는 그 행위 자체는 사실 엄청난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해서 여러분들 무시하시지만 그 당연한 거, 주변 사람들한테 고마워, 감사해 이런 말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억지로 적지 않으면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저는 가장 먼저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고 싶어요. 가장 쉽고 가장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효과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 학원. 꿈을 2번 적고 소리내서 읽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2줄이지만 원래는 한 5줄, 10줄 이렇게 넣고 싶었어요. 근데 초급자용이라서 제가 일부러 이 내용은 2줄만 넣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내고 읽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꿈이라는 건 제가 왜 이거를 적고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냐면 인간의 어떤 뇌와 구조는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내 뇌에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아요. 나는 몸이 아파 라고 하면 내 뇌는 몸이 아프다고 인식하고 나는 그래도 되게 지낼만 해 라고 하면 되게 지낼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꿈을 적는 거예요. 아까 우리 5년 뒤 모습 적었잖아요. 나는 5년 뒤에 100억을 가진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아니, 부자가 된다 라고 현재형으로 꿈을 적기 시작하면 그 꿈이 여러분을 향해서 걸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바로 묘미예요. 꿈을 적는 묘미는 뭐냐면 내가 꿈을 적지 않고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으면 나 혼자 꿈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되는데 내가 꿈을 적고 나는 100억을 번다. 나는 어느 집에서 산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하면 내가 그 꿈을 향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꿈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빨리 만나겠죠. 이게 그 원리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비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꿈을 말하시고 적으시고 내가 말한 걸 들으시고 이런 작업들이 되게 필요해요. 낯간지럽죠? 되게 애매할 수도 있어요. 어색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하면 돼요. 2번 힘들면 1번만 쓰세요. 문장이 힘들면 단어만 쓰세요. 그림을 그리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꿈을 말하고 내 뇌에다가 그걸 새기고 있느냐, 이 작업을 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데일리 시간 체크업은 다 무시하셔도 되는데 2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성장을 위해서 오늘 몇 시간 쓰셨는지, 책 몇 분 읽으셨는지 이런 것들은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낭비한 시간 꼭 적으세요. 자, 우리가 세뇌되어 온 어릴 적부터의 교육은 제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너 왜 이렇게 못했어? 라는 걸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때요? 중요한 건 못하는 거를 내가 인지하고 내일 더 나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컨셉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오늘 낭비한 시간이 10시간인가 12시간인가 상관없어요. 내일 12시간을 오늘 낭비했으면 내일 11시간 50분을 낭비하시면 돼요. 발전한 거예요. 저는 그거면 충분해요. 왜? 이거 하루하루씩 10분씩만 나아지면은 100일이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그래서 1% 성장, 한 발자국의 변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거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따로 앱으로 사용했었던 감정일기예요. 감정일기. 자, 요 감정일기 적으시면 아마 적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되게 오묘합니다. 되게 오묘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오늘 친구를 만났는데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서 트러블이 있어서 말다툼을 했는데 막판에 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히려 예전에 있던 일들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저녁에 와서 감사일기를 봤다고 치죠. 오늘 하루 어땠나요? 라는 질문을 보면서 최고, 좋아, 나쁘지 않아, 별로야, 최악 할 때 사람이 나쁘지 않아, 별로야 라는 것보다 좋아 라는 걸 클릭하게 돼요. 좋아 라는 걸 동그라미 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숫자를 반올림하듯이 나의 감정을 조금씩 반올림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뒤를 나중에 이제 호로록 펴보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되게 좋은 날이 많았구나. 어제도 좋았구나. 그저께도 나쁘지 않았네. 한 달을 봤다 치자. 그리고 뭐 2달을 봤다 치자고요. 그렇게 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 좋은 날이 되게 많구나.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좋은 날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점점 더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뒤에는 이제 이렇게 좀 필기를 할 수 있는 방안지를 넣어놨어요. 색깔이 좀 진하긴 하지만 편안하게 쓰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갖고 다니면서 생각하는 것도 적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트 뒤에 이 방안지를 활용하시는 방법 몇 가지를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낙서 좀 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낙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머릿속에 많은 정보와 많은 생각이 있어요. 글로 적으면 그게 이렇게 나오게 돼요. 요즘 어떤지, 뭐 힘들어, 빡쳐, 진짜 쟤랑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런 거 적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낙서를 좀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그냥 기록하시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세요. 중요한 건 그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랄까 뇌가 쉬는 시간이 될 거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이디어를 만드실 때 이 노트를 사용하세요. 아이디어를 적으세요. 아이디어를 적을 때 어떤 아이디어냐면 약간 이런 게 되게 필요한데 왜 사람 아무도 안 만들지? 약간 이런 아이디어. 아니면 내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라는 아이디어. 아이디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나 창의 융합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도전이라는 메시지가 이미 아이디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여기다 많이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정, 기록, 낙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적으실 수 있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권하고 싶다면 저는 3줄 일기도 많습니다. 저는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3줄 일기 말고 1줄 일기 쓰세요. 1줄 일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하루였다. 이런 거 1줄 일기. 얼마나 쉽습니까? 뭐뭐였다라고 하기 싫으면 나쁘지 않았음 이렇게 쓰세요. 내가 직접 펜으로 손글씨를 써주세요. 생각보다 이렇게 내가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의 변화는 되게 좋아요. 비록 내 진짜 현실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을 땐 좋게 적으세요. 그러면 좋아져요. 그것도 기술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적는 게 답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은, 인생에서 좋은 것들은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가서 집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강제로 그것들을 집어오게 해주는 노트고 여러분들이 그런 용도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2주를 하시면은 이제 드디어 2주간의 관리를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변화를 위한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여기서 마침표를 찍고 이제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검정색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좀 심플하고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으면서 동시에 좀 모던하고 심플한 그런 느낌을 선호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었고, 뭐 제가 요청한 저희 직원이랑 저랑 되게 재밌어하면서 만든 그 컨셉은 뭐냐면 세상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컨셉의 책 노트를 만들어보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시게 되면 어쨌든 누군가의 인생을 담아서 고민한 결과물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 되게 심플해요. 누구든 만들 수 있겠죠. 카피해서 만드셔도 돼요.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메시지와 이런 것들을 카피하실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받으신 분들 정말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고, 네, 행복을 불러오는 저는 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생이 진짜 절망적이었고 어려웠고 그런 순간들을 감사를 통해서 이겨왔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효과가 없어 라고 저를 확신시키시려고 해도 저는 진짜 0.0001만큼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효과가 있고, 뭐 동기부여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전 주변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권하고, 다만 이런 것들을 페이서스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어서 좋다. 뭐 이 정도고 노트도 뭐 엄청 싸게 풀었어요. 네, 뭐 다른 분들은 왜 이렇게 싸게 푸냐고 뭐라고 하시니까 단가도 안 나오고 뭐 돈 번 것도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냥 저희 페이서스를 봐주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보답이기도 하고 또 같이 걷자라는 메시지를 네, 던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뭔가 제가 보내는 어떤 감사의 메시지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일기 소개가 너무 또 길어지면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아마 저장하고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그 사용법까지만 보실 테니까